받아가. 수준아 오늘 받아야 될 거. 일단 우리 생명과학 파트부터 먼저 조금 진행을 해볼까요? 생명과학 파트가 좀 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페이지가 생태계는 50페이지 묻는 것 같아요. 생명과학 파트 30분이면 끝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30분 하고서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학 파트 문제 좀 풀 겁니다. 화학 파트 문제 그런데 좀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자 오늘 화학 파트 문제 갖고 온 것들 위주로 좀 오늘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진화부터 갈게요. 50페이지. 중요한 거 위주로 저랑 같이 짚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서 뭐 필기나 뭐 이런 것들 드라마틱하게 없을 거예요. 자 갑시다. 진화는 자 뭐 환경에 적응하여 변하는 현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진화한다. 내가 진화한다 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그 환경에 맞춰서 만약에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반도가 존나게 갑자기 막 빙하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빙하기가 와가지고 그러면 존나게 기온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나는 그 추운 기후에 맞춰서 뭐 하게 될까? 그 추운 기후에 맞춰서 내 몸이 변화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추운 기후에 변화되어서 뭐 맞춰진다고 치면 뭐 내 몸에 갑자기 털이 존나게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몸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살을 찌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 몸의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 자체에서의 변화를 진화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적응이라고 해요. 그 추운 환경에 내가 적응하여서 내 몸이 변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화라는 말을 사용해 주려면 뭐의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유전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유전자. 즉 내가 만약에 내 몸 우리 한반도가 갑자기 너무나도 추워져가지고 내가 한 10년 후 지나고 보니까 몸에 털이 존나게 많았다. 이거는 내 개체 단위의 변화, 나 혼자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적응이라고 해줘요. 진화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면 뭐를 진화라고 하냐면 나랑 뭐 내 미래 와이프가 애를 낳았어. 오케이? 애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누누와 월럼프에 월럼프가 나온 거야. 그런 애가 설인이 나왔어. 그럼 뭐야? 이거 진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설인이 나왔을까? 왜 예티 새끼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나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한테 유전자를 물려줄 때 유전자가 변화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유전자가 변화되어서 다른 종족이 나왔다. 다른 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일단 진화론에는 첫 번째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용불용설이 뭐냐면 용자가 쓸 용자거든요. 그래서 쓰는 것과 불용 안 쓰는 거 오케이?에 대한 썰이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읽어볼게. 라마르크는 진화의 원리를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한 학자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더욱 발달하고 거기 밑줄자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더욱 발달하고 진영이 여기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더욱 발달하고 밑줄자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밑줄자 땡큐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밑줄자 오케이? 자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거기 획득 형질 동그라미 치고요. 획득 형질은 말 그대로예요. 그 아이를, 그 형질을, 그 유전적 특성을 내가 획득하였다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방금 뭐가 됐다고? 우리 한반도가 추워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에 털이 많아졌다고. 이 털이 많아진 건 뭐야? 획득 형질이 되는 거야. 내가 살아가면서 그 형질을, 그 특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런 획득 형질은 뭐하지 않는다고? 유전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결국 진화론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최초로 진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진화론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해볼게. 자, 내가 쓰는 기관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래 이게 너네들 모르겠지만 우리가 손가락이 원래 육손이 뭐냐면 육손가락 이게 원래 우성형질이에요. 열성형질이 우손가락이 열성형질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 육손가락이 요즘에 거의 없죠? 너네들 친구 중에서 육손가락이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이거를 용불용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로 하자면 이 육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만 새끼손가락이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육손가락이면. 이 아이가 매우 쓸모없는 손가락이라서 얘가 점점 퇴화해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대한 예시입니다. 오케이? 또 우리 몸에 쓸데없는 장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 맹장. 이 맹장이라는 아이가 크게 역할을 하는 애가 없거든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아요. 소화 때. 그래서 이 맹장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점점 퇴화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쓸모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퇴화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관하면. 물론 그게 자 봐봐. 내가 이 손가락이 쓸모없으니까 퇴화되었다. 그게 지속적으로 유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점점 쓸모없는 기관이어서 퇴화했다는 거는 획득형질이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없어진 거다 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획득형질은 유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최초의 진화론이었지만 최후의 진화론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자, 밑으로 갑니다. 그 예시를 보면 자, 원래 목은 짧았다. 높은 가지의 잎을 먹기 위해 목을 늘린 결과 목이 차츰 길어진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린의 목이 되었다. 즉 내가 C8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더니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요즘에 기린은 목이 길어졌다 라는 건데,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 물론 내가 계속 목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목이 점점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의 목이 점점 길게 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손한테까지 유전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이거 획득형질이라서 안 된다고요. 오케이? 내가 계속 저 위에 있는 잎을 따먹기 위해 목을 내가 목을 계속 뻗은 결과 나의 목은 길어졌지만 이거는 내 일생 동안 얻은 획득형질이라고요. 오케이? 이 아이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밑줄 쫙 찍어서 별표 치세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볼게. 다윈은 생물 집단 내 형태나 기능이 다양한 개체종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자연선택이 반복되어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잘 봐. 자, 일단 자연선택의 과정이 거기 51페이지에 적혀있거든요. 거기부터 봅시다. 거기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자연선택설의 과정, 자연선택설의 진화의 과정,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박스 펼친 다음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과정. 자, 첫 번째 과잉생산입니다. 과잉생산이라는 게 뭐냐면 애새끼들을 존나게 숭풍 쳐놨는 거. 그게 바로 과잉생산이에요. 오케이? 무차별적인 교배를 통한 무차별적인 생산. 그게 바로 과잉생산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애들을 다양하게 낳는 거야. 목이 10cm 이내, 20cm 이내, 30cm 이내,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진 기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잉생산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나무가 위에 있으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기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1번 기린이 나무를 먹기에 가장 좋겠죠. 2번, 3번, 4번, 5번, 6번은 1번에 비해서 조금 나뭇잎을 따먹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은 어떻게 돼? 굶어 뒤진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굶어 뒤지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 저 목이 긴 기린의 유전자만 대대손손 물려진다. 따라서 지금의 뭐가? 기린이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과잉 생산된 다음에 변이가 일어난다. 자, 변이 동그라미. 이게 변이가 뭐냐면 바로 유전자 봐봐.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꼭 다른 개체가 태어나려는 법이 있어?
그런데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계속 만들 때마다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진다면 그 아이스크림 공장 망하겠지. 이날은 생산한 거는 존나 달아. 이날 생산한 건 존나 밍밍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아이스크림 공장이 균일적이지 못하니까 망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균일적이지 않은 게 좋다고요. 왜? 1번부터 6번까지의 기린이 다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통해서 무작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과잉 생산하는 과정 중에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다양한 목의 기린들이 태어난다. 그게 변이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변이를 통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된다. 이 새끼들이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목이 짧은 아이들은 뭐 된다? 뒤져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된다. 이거를 마치 뭐 했다? 자연이 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뒤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가 뒤졌다는 게 얘가 살아남도록 선택을 했다. 그게 자연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남고 계속해서 그 목이 긴 기린의 유전 형질만 대대손으로 물려진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하자. 라고 했던 거야. 여기까지 뭔 소린지 왜 이해 갔어? 얘가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생물의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서로 다른 형질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변이. 이 과잉 생산된 개체들이 서로 먹고 살자고 생존 경쟁을 실시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생존 경쟁에 뒤처진 아이들은 뒤지게 된다. 그게 자연 선택. 그리고 그 아이들, 살아남은 그 개체들이 대대손손 유전자들이 물려준다. 이게 진화라고 본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연의 자연선택설. 근데 얘의 한계가 있어. 너희들 자연선택설이잖아. 썰이라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썰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인정을 못 받았어. 근데 다윈이 이런 말을 한 거야. 야, 이렇게 돼. 진화는 이렇게 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쟤 뭐래? 야, 왜 걔가 대대손손 유전자가 그 대대손손 걔가 왜 물려지는데?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단 거야. 왜 그 목이 긴 어떠한 모습이 물려지는데? 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야. 근데 다윈이 명쾌히 해결하지 못했어. 야, 씨발, 그냥 그렇다면 그래. 라고 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은 의문을 가져.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 당연히 자손한테 나의 모습들이 유전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해명할 수가 없었어. 유전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즉, 나의 유전자가 자손한테 물려진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왜 그 목이 긴 기린의 유전자가 자손한테 대대손으로 물려지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없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발표 당시에는 두 번째 줄 보여? 그러나 자연선택설 발표 당시에는 유전 법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유전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어. 그냥 야, 그렇다면 그래 임마. 너는 그렇다면 그래.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론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해서 자연선택설로만 남게 되었고, 하지만 그 뒤에는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입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변이로 갑니다. 변이 가볼게요. 51페이지 변이입니다. 그 변이에는 자, 이거 두 가지 중요합니다.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 이거 별표. 자, 비유전적 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방금 내가 말한 적응이에요. 적응이라는 건 뭐라고요? 나 자신, 나 혼자, 나는 개체 단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비유전적 변이입니다. 즉 적응, 즉 획득 형질이라고요. 획득 형질은 내가 아까부터 말했죠? 뭐라고? 유전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목이 계속 뻗었다. 그래서 내가 목이 길어졌다. 하지만 이거는 뭐 하지 못한다? 유전되지 못한다. 이거는 획득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목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목이 길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유전자가 변했을까? 나의 유전자가 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유전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 없이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되지 않는다?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적 변이. 개체의 유전자 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이로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유성생식 동그라미, 돌연변이 동그라미. 자, 유성생식 볼게요.
우리가 생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성생식이 있고요. 유성생식이 있어요. 무성생식이 뭔가요? 성이 없는 거예요. 즉, 봐봐. 무성생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히드라의 출하법이 있어요. 히드라의 출하법. 아니면 바로 그 집신벌레의 분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집신벌레 하나가 이렇게 또는 아메바 하나가 이렇게 있어. 얘가 분열을 해서 똑 하고 띄어지는 거야. 그러면 개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하성아! 정신 차려! 졸리지 않았어? 미안.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분열법을 통해서 얘가 뚝 하고 띄어졌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하나의 개체가 분열을 해서 뚝 하고 띄어진 거니까, 얘랑 변화가 있겠니, 없겠니? 전혀 변화가 없죠? 무성생식은 즉, 복사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진영이가 책을 안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이걸 복사하라고 조교한테 시켰어. 그러면 이 원본이랑 복사본이랑 달라야 돼? 같아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니? 맞아? 그러니까 결국 무성생식은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식하는 과정인 유성생식은 나의 생식세포를 만들고 배우자의 생식세포가 수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쟤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만날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건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유전자 차이에 나타나서 형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돌연변이는 뭐냐? 즉 어떠한 자외선 이런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돌연변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원래 자주색권 유전자가 있어서 그 자주색권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 그 단백질을 합성함에 따라서 자주색이 되는데 만약에 흰색권 유전자는 저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어서 결국 자주색 색소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흰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메커니즘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 그쪽으로 갑니다. 자, 과학에 미친 영향부터 갈게요. 과학에 미친 영향. 자, 진화의 관점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됐고요. 여기에서 그냥 세 번째 줄 거기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전 법칙이 발견되면서 육전학과 분자 생물학 등이 발전하였다. 밑줄 쫙.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야. 우리 거기 생존 경쟁이 일어나 가장 적합한 것만 살아남는다. 밑줄 쫙. 그걸 사회 진화론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인간의 불평등이 자연적 속성, 밑줄 쫙. 따라서 식민정책과 민족 우월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밑줄 쫙. 그래서 바로 히틀러 아저씨가 저 이론 때문에 나치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생체 실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계속 고문하고 했던 그 지랄들이 전부 다 저 이론이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자연선택설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된 썰이 아니거든요. 비교적 최근이에요. 비교적 최근. 한 1900년대, 1800년대 이쪽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 썰이다 보니까 그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침입했죠. 그것도 마찬가지 예로부터 왜곡된 현상인 거예요. 얘를 왜곡해서 마치 이게 유전현상의 어찌됐건 진화론인 건데 마치 야 내가 너를 지배하는 게 이게 내가 우월하기 때문인 거고 내가 자연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야. 너는 자연선택 못 받은 하등한 새끼니까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라는 것에 결국 근간이 되었다. 그 식민지배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갑시다.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부터 가볼게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의 진화 가볼게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에서는 핀치는 섬의 환경과 먹이 환경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각자 다른 부리를 갖게 되었다. 즉, 갈라파고스 군도가 뭐냐면 자, 섬도자예요. 군자는 무리 군자고요. 즉, 섬의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섬 자체가 모여있는 것 자체가 군도라고 부르는데 이 섬마다 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환경을 지녔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다른 환경을 지녔을 텐데 그 다른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먹이들이 조금씩 달랐겠죠. 그 먹이들을 처먹기 위해서 뭐가 달라졌다? 저 핀치새의 부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남아메리카에서는 뭐 아니요 저기 선인장부터 볼게요. 선인장이 잘 자라는 섬에서는 뾰족한 부리를 갖는 핀치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뭐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만드는 식물은 뭐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갖는 핀치새가 잘 살아남는다. 이런 애들이 유전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으로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죠. 항생제 내성 세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세균들이 존나 많을 거예요. 그 세균들이 존나 많은데, 자, 내가 항생제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균들이 뒤지죠. 그런데 세균들이 존나 많다니 보니까 걔네들이 누군가는 그 항생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세균들이 무차별적인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분명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세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내성이 생긴 세균이 결국 살아남아서 그 아이의 유전자가 물려져서 결국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남모양 적혈구 비뇨장, 거기로 갑니다. 남모양 적혈구. 그거 중요하고, 뭐, 서술형 이번에 화학이 나온다니까 별로 이렇게 뭐, 서술형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얘는 원래부터, 생물이래? 화학이라며, 너희들한테. 화학은 그러면 2학기 기말이야? 기말 화학. 뭐야? 씨발. 어이없어. 어찌됐건. 이번엔 그러면 생물이야?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얘는 산소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별표 5,000원 주시고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게 뭐냐면, 자, 가볼게. 우리가 적혈구가 원래는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생겼어요. 맞나요? 이 적혈구는 얘들아, 뭘 하는 거니? 얘의 기능이 뭐야? 그렇지, 산소 운반이었죠. 산소 운반이었어요. 그런데, 자, 남모양 적혈구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적혈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자, 너네들이 내가 중간고사 끝나고 너네들 고생했다라고 해서 내가 너네들을 데리고 뷔페 갔어. 오케이? 그래서 뷔페를 갔는데, 야, 너네들 마음껏 먹어. 내가 시간 2시간 줄게 해서 마음껏 먹어. 라고 했는데, 접시를 이런 모양을 안 주고 이런 모양을 준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런 모양의 접시 준 다음에 마음껏 쳐먹어. 하면서 줬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 당연히 저 접시 받으면서 뭐라고 할 거야? 저 씨발 새끼. 라고 할 거 아니야. 왜? 딱 봐도 지금 산소 운반을 할 수 있는 형태, 산소를 많이 담을 수 있는 형태가 누구야? 딱 봐도 얘가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즉 얘는 산소를 운반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오케이? 근데 얘가 산소 운반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 산소 운반을 많이 못한다 이거야. 산소 운반을 많이 못하면 빈혈증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는 빈혈증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빈혈증이라는 게 뭐냐면 산소 운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뇌 또는 우리의 세포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의 내성을 갖는다. 그런데 거기에 밑줄. 남모양은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병원체가 병원체는 뭐냐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 세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병원체가 어디를 숙주세포로 삼냐면 바로 여기 있는 적혈구를 숙주세포로 삼아요. 얘를 숙주세포로 삼는다고요. 오케이? 얘를 숙주세포로 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말라리아 병원체가 살기에는 얘가 너무 좁죠? 이 방이 너무 좁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말라리아 병원체는 남모양 적혈구에는 기생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이런 정상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는 기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한테는 기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얘들아 보통 어디 지역에서 발발이 되니?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발이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 적혈구를 갖는 애들이 다 뒤져버린다는 거예요. 뭐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케이?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들의 유전자가 계속 되물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들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뭐해? 손을 못 쳐서 다 뒤져버리거든요. 오케이? 우리나라는 말라리아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프리카 쪽에는 유독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뭐 거의 꼴에 한 명 정도 있는 꼬라지라면 얘네들은 뭐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원체가 정상적혈구를 숙주세포로 삼다 보니까 이 정상적혈을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뒤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들이 계속 살아남고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고 결국 걔네들이 계속해서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 갔나? 이거는 서술하는 게 시험 문제로 진짜 자주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 대륙에는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는 환자가 몇 명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된다. 그런데 왜 이런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구구절절한 내가 말한 그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말라리아 병원체라는 아이가 남모양 적혈구에는 기생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정상 적혈구를 갖는 아이들은 정상 적혈구를 갖는 아이들은 말라리아를 통해서 다 뒤져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의 형질들이 유전되면서 결국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빈도가 늘어나더라.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힘드네, 씨발. 자, 갑시다. 생물의 다양성. 자, 환경 변화는 재미없니? 그럼 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치우고 그냥 끝내버리자고. 알겠지? 알아, 이게 매년마다 나도 이 파트를 수업할 때마다 진짜 존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너네들한테 넘겨라 라고 하면 니네들 학원을 왜 와?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설명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서 그냥 우리가 재밌어하는 화학 파트로 빨리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빨리 하자고요. 생물의 다양성으로 갑니다. 자,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며 자연 선택된 변이는 결국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던 그 설명하는 가설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화학진화설부터 갈게요. 원시지구 이거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원시지구 어디에서 나왔나요? 빅뱅 할 때 나왔습니다. 그 원시지구의 풍부한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대기를 이루는 무기물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유기물들이 합성되고 그 유기물로부터 원시 생명체가 탄생해왔다. 즉 원시지구에 얘네들이 화산 폭발이나 번개 같은 것들이 마다장 치면서 그 원시 대기에 떠있던 무기물들이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해버린다더라. 그러면서 유기물들이 탄생했고 그 유기물로부터 생명체가 나왔다더라 라는 거고요. 심해 열수구설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심해 열수구 뭐냐면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화산 크레이터 같은 거예요. 그 저 밑에 바다 깊은 곳에는 뭐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무기물들이 있고 그 용암 크레이터에서 빵 터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유입이 되면서 걔네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유기물들이 형성이 되고 그 유기물들로부터 생명체가 나왔다. 이게 심해 열수구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기원설. 뭐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부터 갑니다. 자, 우리 생물 다양성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에는 총 3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더 큰 카테고리예요. 그 생물 다양성 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자, 유전적 다양성 뭐야?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이라는 종으로 갔지만 그런데 잠시만, 서준아 혹시 이거 카메라 돌아가니? 지금? 숫자 돌아가? 땡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이라는 종으로 갔지만 우리들은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뭐야? 유전적 다양성이야. 그렇지?
다 똑같은 말티즈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유전적 다양성이야. 다 같은 고양이 종이지만 고양이의 눈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야? 유전적 다양성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종다양성 갑니다. 종다양성은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지켜져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 종다양성. 종다양성에는 우리 두 가지가 지켜져야 돼. 첫 번째, 바로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다양성이 높아. 두 번째는 종이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아요. 종다양성이 높아진다고. 종이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는데 내가 여기 가개체, 나개체, 다개체, 라개체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근데 A 지역에는 0, 2, 4, 6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에는 10, 1, 15, 2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칩시다. C 지역에는 5, 4, 6, 3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죠. 개체 수예요. 여기 쓴 숫자는요. 이 ABC 지역의 종다양성을 비교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종다양성은 A가 가장 낮은 거예요. 왜? A는 종의 수가 낮잖아요. 오케이? 종의 수가 낮으면, 종의 수가 적으면 제 아무리 균등하게 분포해도 종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종의 수가 같을 때 둘 중에 얘가 더 균등하게 분포하죠. 그러면 C가 B에 비해서 종다양성이 높은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종다양성을 비교해라. 그러면 C가 1등, B가 2등, C가 가장 종다양성이 낮은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종다양성은 좀 중요하니까요. 생태계 다양성. 자, 왜? 제가 왜? C가 B보다 좀 더 종다양성. 얘가 더 균등하게 분포하니까요.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이 높거든요. 종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28수 많죠. 18. 종의 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거예요. 종의 수는 4개, 그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 다 라가 종인 거죠. 얘네들은 개체 수고요. 오케이? 가나 다라 종이 있을 때 걔네들의 개체 수를 적었다고요. 오케이? 그럼 개체 수가 얘가 많지만 종의 수는 4가지로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위아래 폭이 크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고요.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작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종의 수가 10개, 1개, 15개, 2개가 아니에요. 알겠죠? 종은 가나다라 종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개체 수들을 숫자 값으로 적어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밑줄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이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게 생물 다양성이다 라는 거죠. 자,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생태계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생물의 다양성 보정 눌러갑니다. 이거 존나 씨발 끝나지가 않네. 자, 생물 다양성의 보전. 왜? 질문 있어? 괜찮아? 질문 있으면 해. 괜찮아. 왜 C가 왜 B보다 높아요? 그게 이유가 자, 종이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아져요. 근데 얘는 종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죠. 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4나 벌어지니까요. 근데 얘네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고작 해봐야 3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그런 거랑 균등하게 분포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그런 게 없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좁아질수록 당연히 균등하게 분포하는 거죠. 고루고루 분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과 거의 유사하다. 유사한 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존재하고 얘가 이쪽에 존재하고 얘가 이쪽에 존재하고 얘가 이쪽에 존재하면 얘가 균등하게 분포한 거야? 아니잖아요. 얘는
5, 4, 6, 3 이렇게 해가지고 오밀조밀하게 뭉쳐져 있으니까 균등하게 분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A가 가에서 1일 때면 B가 더 B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에서 0이어서 계층값이 네, 얘는 종의 수가 적으니까요. 근데 가가 막 2거나 좀 3이면 B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아, 아니야. 무조건 종의 수가 많으면 일단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종의 수가 같을 때 종다양성을 비교해라. 그러면 2번 조건을 사용하는 거죠. 됐나요? 55페이지 갑시다. 힘드니? 그래, 어쩔 수 없다. 자, 갑시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자,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일단 거기에 그림 있죠? 그 그림이 뭘 시사하는 거냐면 바로 너네들 이거 아니? 아니 혹시 시발 뭐라고 하지? 먹이 그물. 먹이 그물이라고 알아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거든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먹이 그물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뭐가 높다고 하냐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줘요. 오케이? 그리고 먹이 그물이 단순할수록, 단조로울수록 생물 다양성이 낮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뭐?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평형이 잘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뭐 A, B, 뭐 C 뭐 이렇게 D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엮이고 섞이고 했다고 치자. 오케이? 마치 거기 그림 마냥. 자, 그러면 그림 잘 봐. 자, 다양성이 낮아. 다양성이 낮으면 자, 내가 만약에 들쥐를 싹 없애버리겠대. 들쥐를 싹 없앴어. 자, 그러면 들쥐를 없애잖아? 그러면 일단 수리부엉이가 처먹을 먹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수리부엉이도 뒤져버려. 그런데 들쥐는 메뚜기를 처먹다 보니까 메뚜기가 당연히 천적이 없어지지. 그럼 메뚜기의 수가 존나 증가해. 그럼 메뚜기 수가 존나 증가하다 보면 풀이 존나 처먹혀. 그럼 풀의 수가 급감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가 쉽다 이거야. 근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자, 만약에 내가 들쥐를 없애봐봐. 그럼 들쥐를 없앤다고 해서 뭐야? 수리부엉이가 처먹을 아이가 없나요? 아니요. 도요새도 처먹을 수 있고 참새도 처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수리부엉이가 안 없어져요. 물론 들쥐가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의 수가 증가하긴 할 거예요. 조금. 하지만 메뚜기는 또 생쥐가 처먹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지켜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권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너무나도 윤리적인 것들을 서술해놔서 뭐 이거 당연히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럼 얘들아, 서식지가 파괴된대. 그럼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긴 증가하겠니? 당연히 감소하겠죠. 서식지의 단편화 갑니다. 서식지의 단편화 봐봐. 내가 서식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떠올려봐봐. 이게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바로 가장자리 면적과 중앙 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그림에서도 초록색이 중앙 면적이고요. 노란색이 가장자리 면적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승민아, 연예인 누구 좋아하니? 여자 연예인? 조이안. 조이안? 누구야? 배우잖아. 조이안이 누구야? 연예인이라며. 내가 말 왜 둘이 왜 싸우고 지랄이야? 안 했어. 가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예를 들게요. 별로 부적절한 아이를 예를 들었네요. 승훈아, 혹시 여자 연예인 좋아하는 애 있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가 없... 너네들 고추는 달려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배제 애들이 여자 연예인에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스카 키라라. 야동 배우 말고요. 이거 어지럽네 진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오늘 적절한 얘가 이 정도로 없단 말이야? 진혁아, 여자 연예인 좋아하는 애 있니? 안유진.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아이브의 안유진을 제가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네?
고두심? 더 이상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더 이상의 발언은 이거는 영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찌됐건 자 아이브의 안유진이 나왔으니까 아이브의 안유진 씨를 예를 들도록 합시다. 우리 진혁이가 안유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에 우리 진혁이가 콘서트에 갔어. 아이브 콘서트에 갔는데 안유진도 우리 진혁이가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우리 진혁 원래 소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진혁이랑 안유진 씨가 결혼을 했어. 오케이? 벌써 상상만 해도 기분이 째지는구나. 그냥 이 새끼 그냥 눈에 미소가 떠날 생각을 안 하네. 꿈깨 새끼야. 고두심 씨는 지금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자 진영이가 그래서 안유진 씨와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얘기를 들어볼게. 자 내가 우리 진영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사주겠대. 오케이? 근데 우리 진영이한테 내가 고르라고 했어. 진영아 들판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주길 바라니? 아니면 스릴 있는 신혼생활을 위해서 절벽에다가 신혼집을 차려주길 바라니? 들판이 낫겠죠? 즉 가장자리 면적은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가장자리 면적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중앙 면적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봐봐, 내가 면적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빡대가리 시장이 자 이러면 자 이렇게 여기가 중앙 면적이 되겠죠. 오케이? 이 가장자리 면적은 살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이제 빡대가리 시장이 마치 우리 박모 씨 원장 시장이 시발 아저씨 저는 어찌됐건 자 갑시다.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우리 서울을 나누겠다 이거야. 서울을 나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종만 살게끔 이쪽은 어떤 종만 살게끔 내가 특정한 구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탁 하고 나눠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지역이 4군데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봐봐. 얘가 그렇게 되면 지역 하나, 지역 둘, 지역 셋, 지역 넷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증가하냐면 얘가 결국 가장자리 면적이 이만큼 또 증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종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라고요. 가장자리 면적이라는 것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종이 살기가 좋아, 나빠?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식지를 단편화하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 불법 포획과 남획. 마치 우리 랄로 아저씨가 원래 뉴트리아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안 잡으러 간 거랑 설마 이 시대 키워드 랄로 씨를 몰라? 아니 어떻게 랄로 씨를 몰라? 야 아니 고두심 이런 새끼 이런 새끼래. 저희 친척 중에 고두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건 그러니까 너네 랄로 안 봤어? 스트리머 랄로를 모른다고? 근데 너네들한테 그러면 인기가 많은 스트리머는 뭐야? 괴물지야? 너네들은 조금 더 괴물지 취향이야? 혹시 너가 보는 스트리머 누가 있냐? 너 유튜브 안 봐? 유튜브는 모르는데 그냥 너 보면 유튜브를 뭐 봐? 고두심 직캠 약간 이런 걸로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고두심 씨가 보면 마음이 아파. 마음 좋아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니. 젊은 소년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니. 자, 외래종 도입으로 갑니다. 야, 불법 포획과 남획 당연히 얘들아 종다양성 감소시키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이거를 당연히 종다양성을 왜 감소시켜라고 물어보면 그냥 더 이상 심한 말을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외래종 도입. 네. 환경오염. 네. 개인적 노력. 자, 개인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씨발 이걸 못 이해하면 나가 죽으세요 그냥. 알겠죠? 오케이. 자, 사회적 국가적 노력. 오케이. 자, 멸종 위기종 보호를 한다.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관련 법을 제정한다. 아, 씨발 이런 말을 누가 못해요. 오케이? 너네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 정도 말할 수는 있어요. 어찌됐건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국제적 노력. 거기 여러분들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외우시고요. 알겠죠? 그럼 끝. 내가 이 생명 파트를 정말 수업하기 싫어요. 이 파트를. 그런데 우리 원장쌤께서 저한테 이거를 짬 때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까라면 까야 되니까요. 지금 몇 시인가요? 화학을 하기 전에 좀만 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쉽지 않다. 자, 가도 될까요? 아, 그래요? 맞아. 크립톤인가? CR이 크립톤인가? 크로미움 아닌가?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원소를요. 우리 나 이거 짠나네. 그거 안 된 거 진짜 사고 났네. 크로미움 맞죠?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유튜브 친구들 안녕?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어찌됐건 뭐 지금 그 앞에 부분 산화수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빠진 아이들이? 할 수 있겠죠. 화이팅! 자, 그래서 갑시다. 자, 갑시다. 반응식 적어볼게요. H2O2 다음에 I-, H+, 다음에 여기 I2 자, H2O죠. 그러면 남현아 네. 각각의 산화수 좀 결정 지어줄래? 1 마이너스 1 네, 잠시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1 오, 스무스한데? 뭐, 그럼 명원아. 자,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니? 그 아이가? 산원 됐죠. 산원. 아이가 산화됐어요. 산화요? 네. 1만큼 올라갔네요. 산화됐고요. 네, 누가 환원됐나요? H2가 환원됐습니다. 좋습니다. 1만큼 다운됐죠. 얘가 그래서 환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전자의 이동 개수가 같네요 라고 보이지만 얘들아 전자의 이동 개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에 산소 자체가 몇 개 있었나요? 애초에? 2개 있었죠. 그럼 얘는 이미 곱하기 2배가 돼서 이만큼이 다운돼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미 전자가 2개 이동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1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산소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2개 이동했죠? 그럼 이제 전자 2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2배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업 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 2 근데 이 i가 2개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 2개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1만큼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여기 수소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그럼 여기 수소 4개. 네? 왜요? 미안합니다. 2 됐죠? 자 밑에 있는 거 갑니다.
자, 그러면 현준아, 산화수 전부 다 결정 지어줄래? 네, 저 앞에 거 마이너스 안 네. 플러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2 네. 플러스 2 네. 플러스 1 네. 플러스 3 네. 플러스 4 네. 플러스 1 네. 마이너스 호호. 오, 이제 좀 여기 불어넣었으면 그만 패고요. 저쪽으로 갑시다. 자, 그 뭐냐, 시원이 맞나요? 네. 아,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나요? 환호는 그 C열 CR2O72 마이너스 얘죠? 맞나? 왜냐면 지금 얘가 물론 산화되긴 얘가 물론 환원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물질을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럼 얘가 3 다운이죠. 환원입니다. 산화된 건 누가? 네, 여기 SN 주석이죠. 얘가 이만큼 업됐어요. 산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 맞춰주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잘 봐. 얘를 내가 최소 공배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곱하기 2를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6만큼 다운인가요? 지금? 6만큼 다운되는데 애초에 여기 두 개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 3만큼 다운됐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길 1 하고 여기를 2만큼 하면 CR 하나가 3개만큼 다운이었는데 이제 CR 자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6만큼이 다운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CR 애초에 여기 두 개가 있었으니까요.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당연히 최소 공배수를 지금 6으로 잡았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6만큼이 업이네요. 얘 애초에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3 늘리면 딱 계속 맞추실 것 같아요. 5,7인가요? 5,7이면 여기에 7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산수 7개 맞춰지잖아요? 수수 14개니까 14개 쓰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야? 결국 전자의 이동 개수는 같다라는 겁니다. 전자의 이동 개수를 같게끔 함으로써 우리는 반응식의 개수를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갑니다. 구조식에서 산화수 계산하는 거. 자, 구조식에서 산화수 계산하는 거는 얘들아 간단해요. 뭐 기억하면 되나? 전기음성도만 기억하면 돼요. 전기음성도. 그러면 자, 각각 모든 원소들,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를 지금부터 결정 지어주세요. 시간은 2분 드릴게요. 성현아, 지금도 돌아가고 있지, 계속? 다행이네요. 자, 우리 병군이 여기 물질에서의 산화수 다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원자마다? 했어? 얘 뭐니?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1이겠네요? 얘와 얘는 뭔가요?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잘 볼게요. 지금 보면 일단 볼게.
자, 여기 전자 하나 자, 얘가 2.5, 미안. 얘가 2.5고, 얘가 3.5죠. 맞나요? 얘가 2.1이고요. 그럼 이쪽으로 땡기고 이쪽으로 땡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맞죠? 그리고 얘가 2.1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땡기고 이쪽으로 땡기고 이쪽으로 땡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전자를 얻었죠. 전자 하나 잃었죠. 오케이? 세 개의 전자를 얻었고 얘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마치 뭔 꼬라지인가요? 전자 두 개를 얻은 꼬라지니까 마이너스 2가 맞지 않을까요? 우리 병곤이 이해가니? 다시 한번. 자, 전자 하나, 둘, 세 개 땡겼죠? 그러면 전자 세 개 얻은 거죠? 왜냐면 전자는 애초에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전자 하나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전자를 하나 잃은 게 결국 플러스 1 값이 아닌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 박서준 씨, 얘 각각 결정 지어줄까요? 얘는요? 상수 뭔가요? 플러스 1이요? 얘는? 네. 얘는요? 마이너스 2. 얘는요? 모르겠어.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 땡기고 하나 땡겼지? 근데 여기 하나 땡겨짐 당하고 땡겨짐 당했지? 그럼 두 개를 얻었는데 두 개를 잃었지? 그러니까 0이지. 오케이? 그래서 0이라고요.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옵니다. 근영아.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요? 얘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2. 얘는요? 플러스 2. 네. 왜냐면, 잘 봐. 하나 땡겼지? 하나 얻었지? 하나, 둘, 세 개 땡겨졌지? 그러면 세 개를 잃었지?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에 따른 분자의 구조식을 알려줬을 때, 전기 음성도에 따른 산화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아마 너네들이 1주차 숙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게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막 금속 넣고 왔다 갔다 시키는 거요. 자, 일단 가볼게요. 몰수 어디 있어요? 몰수가 어디 있죠? 나만 안 보이나? 맨 위에 오른쪽이요? 5번 문제요? 상관없어요. 그냥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몰수 말고 개수라고 보세요. 알겠죠? 시작합니다. 자, 잘 봐. 금속 A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B와 C를 순서대로 넣었는데, 얘들아, 금속 반응에 이런 이온수 계산, 즉 여기에 있는 개수 계산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좀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해. 자, 그럼 가볼게. 여기에 지금 A 이온이 들어있어. A 이온이 몇 개 들어있니? 4개 들어있죠? 동그라미가 4개 있으니까 거기에 누굴 넣는 거야? 비금속을 넣은 거야. 얘가 이온이고 얘가 금속 아니야? 오케이? 내가 넣었더니 얘가 몇 개가 나왔어 지금 보면 1개 녹아 나왔죠? 그리고 A 이온이 지금 몇 개 굳어 들어갔나요? 2개가 굳어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여기에 동그라미가 2개, 세모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봐봐. A 이온이 2개가 굳어 들어간 게 B 이온이 하나 녹아 나온 얘네들의 뭐가 똑같아야 돼? 전하량이 똑같아야 우리가 전하량이 보존될 수 있어요. 얘가 빠져나간 전하량이고요. 얘가 녹아 나온 전하량이라고요. 즉 수용액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빠지는 전하량이고요.
얘는 수용액의 입장에서 더해지는 전하량이에요. 그런데 너네들이 배우는 이 금속의 이온의 가수는 1, 2, 3가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얘랑 전하량이 빠져나가는 전하량과 더해지는 전하량이 같으려면 얘의 전하량비가 1대 2여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A 이온의 가수는 A 플러스가 되고요. B 이온의 가수는 2 플러스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해 갔어? 그래서 A 전하량이 1개 있는 애가 1 전하량만큼 뛰는 애가 2개, 2 전하량만큼 뛰는 애가 하나. 그래야 전하량이 보존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상황 속에 내가 C를 녹였어요.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다가 C 금속을 더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A가 A 플러스가 2개, B2 플러스가 하나 녹아있는 상황 속에 내가 C 금속을 녹였는데 C가 녹아 나왔나요? C가 녹아 나오지 않았어요. 왜 C가 안 녹아 나왔을까? 왜 C가 녹아 나오지 않았을까? C가 낮아서 이온화. 그렇지. 저번 주에 나랑 같이 뭘 배웠냐면 금속의 경향성을 배웠어요. 이온화 경향성. 오케이? 외우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크카나마, 알젠, 페니산 그 순서요. 오케이? 그랬는데 당연히 B가 녹아 나왔다는 거는 B의 산화하려는 경향이 A보다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요. 얘가 산화하려는 경향이 얘 산화하려는 경향보다 더 크기 때문에 B가 야 너 꺼져 해가지고 녹아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얘는 C가 녹아 나오질 않았다고요. C가 전혀 녹아 나오질 않았어. 그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C의 산화하려는 경향성이 BA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녹아 나오는 거예요. 못 녹아 나오는 거예요. 야, 나 녹아 들어간다 라고 했더니 이런 씨발놈이 해가지고 막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온화 경향성을 따져라. 이온화 경향성을 따져라 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B가 최고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되고 C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게 산화하려는 경향이야. 이쪽으로 가서 산화하려는 경향이라고. 근데 이거를 환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바꿔달래. 그럼 환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환원하려면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전자를 얻어야 돼. 전자를 얻으려면 이온이 돼야 돼, 금속이 돼야 돼? 금속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C 이온이 가장 환원 경향이 높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온이 가장 경향성이 낮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했어? 됐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자, 금속 양이온의 환원하는 경향성은 C-이온이 가장 크다. 네. C-이온이라고 해줘야 돼요, 얘들아. 그냥 금속 C 이러면 틀려요. 금속 C는 이온을 지금 환원하지 않아요. 금속 C 자체는 뭐야? 이미 전자를 얻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금속이 무슨 전자를 더 얻으려고 해? 말이 안 되죠. C-이온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금속의 산화수. 여기서 산화수라는 거는 즉 가수입니다. 가수는 당연히 B가 2배. 누구의? A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리죠. B와 C에 넣는 순서를 바꿔주면 최종 이온수는 달라진다. 그럴 리가 없죠. C가 녹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A, B, C 이온이 모두 녹아있는 가운데에 A를 넣으면 A는 산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자, 이거 윤수야, 맞니? 4번이요. 아니에요. 왜요? A가 왜 산화하지 않는다가 틀리죠? 아니, 그런데 A, B, C 이온이 녹아있는 상황에 A 금속을 넣었잖아요. 그럼 B가 산화할 리는 없지 않아요? 일단 B는 금속을 넣지 않았는데요?
얘는 틀린 말은 맞아. 틀린 말은 맞는데 왜 그런 거냐면 봐봐. C 금속이 녹아져 있죠. C 이온이 있죠. 그런데 A 금속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여기에 A, B, C 이온이 다 있단 말이야. 네, A 금속 담았어. 그런데 이온화하는 경향성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지금 누가 더 높아? A가 더 경향성이 높아. 근데 C가 녹아져 있어. 그러면 이거 버틸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야 너 씨발 꺼져 해가지고 얘가 굳어 들어가고 얘가 녹아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C 때문에. C와 A가 반응을 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위 반응에서 산화하는 물질은 금속 B, 환원하는 물질은 A 이온이다. 맞냐? 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 시간을 제가 3분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푸시면 돼요. 아니, 주한이 너가 질문하려는 거에 좀 해답이 되나요? 혹시 지구과학 범위 다 나가셨니? 아니요. 다 안 나가셨어? 맞어요. 얼마 정도 나가셨어? 저희 저번에 뭐 화산 거기 그래? 다음 주에 그러면 지구가 보니까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지구가 끝나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제가 문제 풀이 좀 할게요. 화생. 알겠죠? 그냥 뭐 화생 파트를 따로 오지 말고 물질 파트는 아마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화생 파트는 따로 내가 부르지 말고 그냥 수업 시간에 끝낼게요. 알겠죠? 그리고 다다음 주 추석 말고 다다음 주에 우리는 테스트 봅니다. 추석 끝나고 나서 화생 파트 아마 지구과학도 같이 볼 거예요. 알겠죠? 네? 아, 그거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가보죠, 얘들아.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얘가 요 첫 번째 그림 자체가 B 이온이 있는 상황 속에서 C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녹아 나오고 얘가 굳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C 이온이 녹아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일단 C가 B에 비해서 경향성이 높아야 돼요. 산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커야 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A를 담갔어요. 일단 네모가 나왔으니까 얘가 네모가 A 이온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봐봐. 어찌됐건 지금 봤을 때 얘는 다 없어졌고 다 굳어 들어간 거겠죠. 얘는 어느 정도 깎였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A는 얘에 비해서 또 뭐 하려고 해? 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해야 돼요. 녹아들려고 하려는 이온화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A는 일단 최고봉이에요. 일단 이게 이온화 경향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들아 봐봐. 이온하려는 경향성 A가 가장 커. B가 C랑 같이 공존하고 있죠. 6, 2만큼 남아있는 상황에서 갔단 말이야. 지금 누가 C 이온이고 누가 B 이온인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어. 얘 그대로 갔어. 그런데 A라고 하는 네모 이온이 녹아 나왔단 말이야. 그럼 봐봐. 둘 중에 누가 먼저 다 굳어 들어가야 되니? 동시에 굳어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
왕이랑 쫄병이 있어.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한대. 그럼 왕이 먼저 나가는 거 봤어? 당연히 아니잖아. 쫄병부터 먼저 다 나가서 걔네들 뒤지면 그 다음에 왕의 가장 직속 부하들이 그 다음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C가 C가 굳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럼 얘가 다 뒤지면 그 다음에 얘가 굳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남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가 남았다. 얘가 남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모가 C이온이고 동그라미가 B이온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얘가 네모 이온이고.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안 주어진 게 아니야. 너네들이 그걸 맞췄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상황 속에서 가수를 맞춰봅시다. 볼게요. 자, 그러면 세모 이온이 6개나 나왔어요. 6개나. 물론 세모 이온이 6개나 나왔는데 그러면 동그라미 이온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 몇 개 굳어 들어간지 지금 애초에 얼마만큼 녹아있는지를 모르니까. 동그라미 이온, 즉 B이온이 얼마만큼 녹아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오케이? 자, 그 상황 속에서 잘 봐. 자, 내가 네모 이온 얼마만큼이 동그라미 이온 2개랑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네모 이온 Y만큼이 세모 이온 6개랑 4개만큼과 반응을 해서 나왔을 거예요. 어찌됐건 이 X와 Y 다 더하면 몇 개가 되나요? 8개여야죠. X와 Y를 다 더하면 8개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파인 시켜야 될까? 어떻게 분파인 시켜야 될까? 얘를 뭐 해볼까요? 보면 뭐 얘를 4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전화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가 4만큼, 얘가 2만큼이니까 얘가 플러스 1가라고 잡으면 얘가 플러스 2가여야 전화량이 보존돼요. 그럼 얘가 플러스 1가면 얘도 플러스 1가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지금 플러스 2가를 띄니까 여기 플러스 1가가 6개. 그러면 얘가 플러스 2가이니까 당연히 얘가 3개만큼 굳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뭔 느낌인 줄 알겠어? 지금 잡아보면 내가 XY를 4, 4로 나눈 다음에 단순 무식하게 그러면 얘네들의 가수를 잡을 수 있고 얘네들의 가수에 따라서 여기도 잡을 수 있다 이거야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러면 문제 상황을 보자. 일단 동그라미는 B이온이다. 맞고요. 금속 A를 넣었을 때 금속 A를 넣었을 때 동그라미는 환원제로 적용한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왜요? 금속 A가 녹아 나오는 것 자체가 산화 아니에요? 그러면 A 동그라미는 당연히 산화제로 작용을 했겠죠.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켜주는 애니까요. 오케이? 금속 B를 디귿번은 뭐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2, 1이니까 1대 2대 1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디귿번. 그 다음에 금속 B를 세모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동그라미가 생성된다. 맞나요? 당연 아니죠. 산화율 경향성이 가장 작으니까 절대로 녹아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뭐 다른 숫자도 되나 한번 볼까? 이거 뭐 그냥 4, 4로 그냥 때려 넣어서 하긴 했는데 다른 숫자가 되나 볼까? 여기 6 넣어볼까? 얘 6 넣어보면 x에다 6 넣으면 얘가 플러스 1가 얘가 그러면 플러스 3 나오면 되겠죠? 얘가 플러스 3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 2로 잡히나요? 여기 플러스 2로 잡히면 얘가 2가 절대 안 되는군요. 이거는 그렇네요. 얘가 그러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2분의 1가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자, 됐나요? 대충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요? 내가 이것보다 원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올까 하다가 그 어려운 문제는 역시나 테스트를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테스트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일단 얘네들은 열심히 복습하고 얘네들은 열심히 나눠주세요 지금. 양명원이
김병곤 한국인 태경이 어디 있니? 김태경 왜냐면 전화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x가 6이 나오고 제가 2만큼 나왔잖아. 맞아? 하성이 유하성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오현준 얘가 6이고 얘가 2야. 근데 얘네들의 전화량이 같아야 돼. 그러면 전화량비가 1대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곱하기 6 곱하기 6. 그래야 전화량이 똑같을 거 아니야. 윤수 정윤수 이해 안 갔어? 그러니까 x를 6이라고 잡자. x를 6이라고 잡으면 x가 6만큼 빠져나왔는데 동그라미가 이만큼 굳어 들어갔다는 거지. 그럼 빠져나간 전화량과 녹아나온 전화량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연히 가수가 1대 3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얘가 1대 3의 가수가 되지. 그럼 얘가 1까지. 근데 y가 2지. 그럼 얘의 전화량이 2지. 근데 얘의 전화량도 그러면 2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모 금속의 가수는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근데 2분의 1이라는 가수는 없거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들을 복습을 해보시고요. 13주차죠. 13주차에는 화학 파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1주차에 엄청 많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까지 그것들을 와서 나한테 질문합니다. 알겠죠? 다음 주 추석 빠지면 AS 같은 건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와. 알겠지? 다음 주에 보자.